안녕하세요. 런커 뎁스 코리아 필드 스텝 최규태입니다. 오늘은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작은 계곡형 소류지에 나와봤는데요. 자, 지금 시기 5월 말 전국적으로 웬만한 곳들은 이제 산란이 거의 끝나고, 지금 경북권 또한 산란이 끝나고 이제 애프터 스폰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가 오늘 처음 와본 곳인데, 계곡형 소류지에서는 지금 시기 어떤 상황인지, 알을 부화시키고 치어를 몰아다니는 상황인지, 아니면 이제 회복을 다 하고 왕성하게 먹이 활동을 하는 타이밍인지, 일단 낚시를 진행하면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저수지를 한 바퀴 돌면서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모든 베스들이 아마 존재가 할 것 같아요. 구간마다 필드의 상황에 맞게 공략을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가시죠. 저쪽이 좌대가 많이 펴져 있네요. 여기는 물이 엄청 얕네요. 얕고 꽤 맑은 편이에요. 일단 앞에부터 진입하기 전에 앞에부터 몇 번 던져보고 들어갈게요. 그렇네요. 붕어토로도 꽤 유명한 곳인가 봐요. 좀 연안에 붙어있는 베스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래도 이 앞에는 마름이나 이런 게 빽빽하진 않으니까 좀 크롤러 베이트가 크게 뭐 시끄럽거나 자극적인 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용하게 연안 쪽을 접근을 해보기 위해서 크롤러 베이트를 시작했어요. 물이 엄청 맑네요. 베스들이 이제 산란기에 알을 부화시키고 난 뒤에 치어들이 부화시키고 난 뒤에도 베스 치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는 수컷 베스들이 치어들을 몰고 다니면서 지켜줍니다. 그런 베스들이 있는지 한번 낚시를 진행하면서 유심히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런 베스들은 먹는 베스들이라기보다는 지키는 베스들이죠. 뭔가를 온다. 붙었어요. 바로 밑에 있어요. 바로 밑에서 보고 있는데, 얘는 엄청 적극적인 애였어요. 루어 착수하자마자 쓱 따라붙었어요. 아까 떠 있었다는 애. 저것도 패스인가? 저쪽으로도 던져볼게요. 엄청 얕은데 루어가 착수하면서 바닥에 데일 수도 있는 그런 수심입니다. 패스 맞네요. 따라오죠? 오케이. 우와, 힘봐라. 우와. 아우, 힘 좋네요, 애들. 와우. 예. 슥 따라붙어서 계속 떠니까 빵 때리는데. 근데 때리는 포식이 세진 않네요. 그렇죠. 이 루어 자체가, 이 크롤러 베이트라는 루어 자체가 과한 루어는 아니에요. 액션이나 뭐 이런 소리나 베스들에게 자극적인 루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좀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내추럴한 계열의 타버터 루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크롤러 베이트로 낚시를 진행할 때 받는 10번의 입질 중에 한 8번 정도는 방금처럼 이렇게 좀 조용하게 폭 하면서 끌고 들어가는 큰 베스들도 약간 그런 경향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루어가 착수하면 바닥이 닿을 정도의 그런 엄청 얕은 수심이라고. 이런 얕은 수심에서 제가 크롤러 베이트를 선택한 이유도 약간 그런 조용하게 자극적이지 않게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요소 때문에 크롤러 베이트를 선택을 한 거예요. 베스가 따라 붙는 걸 볼 수가 있었고, 잘게 쉐이킹을 주니까
쭉 붙어서 결국엔 바이트까지 이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일단 늘씬늘씬하고 꼬리가 굉장히 크네요. 그래도 좀 짜릿하게 만난 첫 배스입니다. 나이스. 일단은 고기를 잡았으니까 매듭을 또 새로 해주고 갈게요. 근데 방금 잡았던 애가 루어를 보고 쭉 올라서 공격을 하긴 했는데 이 포지션이 위치 자체가 근처에 지키는 치어들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얘가 먹으려고 베스가 이 크롤러 베이트를 먹으려고 공격한 게 아니라 치어를 지키려고 공격할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제가 육안으로 치어들이 확인은 되고 있지 않지만 보통 저런 데 보면 이제 주변에 지키는 치어가 있는 베스들이 이런 식으로 바이트를 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시기에는. 일단은 좀 더 낚시를 진행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눈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치어들이 있는지, 치어들이 있다면은 그 치어들을 또 공략하는 방법을 또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한 번 더 가볼까요? 아까 저 위에서 한번 쓱 지켜봤는데 요 마름 바로 밑에 바닥층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마름 바로 밑에 마름을 끼고 이렇게 사자급들이 한 3-4마리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있는 베스가 있는 줄 못 봤었어요. 베스인가 하면서 던졌잖아요 제가. 근데 베스였어요. 자, 저런 풀더미 사이, 저런 데 밑에도 베스들이 은신하기 좋죠. 지금 보니까 그 착수음을 그렇게 신경 쓰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방금도 수심이 되게 얕은데 루어가 착수하는 소리를 듣고 파문과 소리를 듣고 베스들이 집어가 됐었어요. 베스들이 이제 뭐 어그로가 끌린다고 하죠. 집어가 돼가지고 이제 관심을 가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은 착수음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오히려 착수음을 내면 좋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 이 크롤러 베이트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감아드리는 게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루어입니다. 천천히 감아도 루어가 날개짓을 하면서 날개짓으로 인해 나오는 롤링과 이제 관절이 노는 그런 자연스러운 액션이 나오게 되는 루어죠. 그래서 이런 특징들 때문에 저는 이 크롤러 베이트를 주로 물이 맑은 곳이나 이런 오버행, 직벽 그런 곳에서 이제 떨어지는 벌레 같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을 받아서인지 물 맑고 오버행 주변 이런 데서 이런 크롤러 베이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 편입니다. 방금 또 붙은 것 같은데 바로 밑에 이렇게 잔떨림, 쉐이킹을 줘서 날개와 몸통을 이용해서 잔떨림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수면에 떨어져서 바등바등 떠는 매미나 뭐 벌레들, 그런 걸 표현해 줄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슬랙 라인만 어느 정도 슬랙 라인을 살짝 준 상태로 달달달달달 떨어줌으로써 크롤러 액션이 아니라 이제 쉐이킹 액션으로 벌레를 표현해 줄 수 있는 거죠. 자, 저쪽 한번 해볼게요. 물이 맑아서 베스들이 대충 어디 있는지는 보이는데 지금은 또 잘 안 보이는데 아까 저기도 한 마리가 떠 있는 게 보였었거든요. 한번 던져 볼게요. 대신 크롤러 베이트가 이런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위력적인 장점은 있지만 회피력이 제로라는 점 단점도 있긴 있어요. 근데도 지금 제가 이 나마주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일단 베스들의 반응이 괜찮은 걸 볼 수 있었고, 그렇게 커버가 뭐 빽빽한 편은 아니에요.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보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던져볼게요. 이런 식으로 오다가 좀 막다르는 커버의 끝자락에 다르게 되면은 혹시 저희가 눈으로 못 보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베스가 따라오는 베스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격할 기회를 어느 정도 내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망설이던 베스가 공격을 해올 수도 있죠. 간다.
나간다 이러면서 이제 저쪽도 엄청 얕던데. 진짜 와 엄청 얕던데. 오 공격했어요. 우와 착수하고 가만히 놨다는데 물었어요. 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금 이 착수하는 소리와 파문 자체가 베스들한테 어필이 되고 있다는 상황, 그 상황이 지금 바이트로 이어진 사례예요. 액션을 시작하려고 준비하는 찰나에 이미 물고 간 베스입니다. 혹시 설마 하고 진짜 수심이 한 이 정도? 10cm? 조금 더 나오는 그런 수심인데 뭐 혹시 몰라서 주변에 커버들이 발달해 있으니까 던졌는데 별기도 없이 던졌어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까는 첫 고기를 잡았을 때는 조금 의심이 있었어요. 얘들이 착수하는 소리와 파문만 보고도 집어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다는 생각은 했지만 얘를 잡고 나서 확신이 들었어요. 지금 루어가 착수하고 잔바람에 흔들리는 포즈에서 입질을 했다는 거는 지금 의외로 굉장히 좋은 활성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오늘 낚시를 이제 촬영을 오면서 좀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지금 시기가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시기거든요. 힘들 것을 각오를 하고 왔는데 의외로 상황이 좀 많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그리고 최근에 조항이 저는 낚시를 잘 못 가봤지만 주변에서도 들리는 조항들이 오전보다는 오후에 지금 활성도가 괜찮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 일부러 저도 오후에 나와본 것도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최근에 한 일주일 굉장히 찬바람이 많이 불고 낮에도 쌀쌀할 정도로 추웠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NZ 크롤러는 보시다시피 바디가 최고가 낮고 넓적한 바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이제 크롤링 액션을 할 때 이 넓적한 바디가 물을 쿡 강하게 눌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어력이 굉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집어력은 굉장하지만 절대 액션이 과한 액션은 아니에요. 메기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되게 귀엽죠? 우파루파 같이 생기기도 했고. 1호가 헤엄쳐오는 거를 보고 있으면 뭔가 재밌어요. 귀엽고 그래서. 얘는 그래도 사이즈가 좀 크니까 조금만 있다가 출발을 할게요. 시작할게요. 확실히 NZ 주니어보다 묵직하게 오죠. 물을 강하게 누르는 게 느껴질 거예요. 액션에서. 힘 좋네. 사이즈도 나쁘지 않아요. 예. 지금 엄청 오픈된 구간을 NZ 크롤러를 이용해서 공략을 해봤는데요. 이제는 앞에 보이는 마름들이 둥성둥성 많이 올라와 있는 저 구간들을 커버용 웨이크 베이트인 MT 웨이크로 공략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태클을 교체를 했는데요. 로드도 좀 더 강한 로드로 교체를 했고 라인도 PE 라인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운용이나 베스의 제압, 커버 사이에서의 베스의 제압을 위해서 PE 라인이 훨씬 유리할 거고요. 얘는 보면은 립이 이렇게 오각형 형태로 넓게 펴져 있어요.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특이한 거 보이시나요? 앞바늘이 작잖아요. 원래 보통의 루어들 같은 경우에는 앞뒤 바늘 사이즈가 같거나 앞바늘이 더 큰 경우가 좀 더 많죠. 근데 얘는
앞바늘을 두 치수, 뒷바늘보다 두 치수 적게 함으로써 립의 장애물 회피력을 더 향상시켜 주는 거죠. 이런 점을 이용해서 뭐 하드 타입의 브러쉬나 수몰된 나무, 뭐 구조물 이런 거 사이사이를 타이트하게 공격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웨이크베이트입니다. 드랙 세팅 중. 오케이. 자, 이번에는 마름 사이를 좀 더 공격적으로 공략해 볼게요. 이 마름들이 루어에 올라타게 되더라도 이 합사 라인을 이용해서 팡 강하게 쳐주면은 마름 줄기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끊어내고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방금도 걸렸는데 끊어냈죠. 먼 거리에서도 합사는 연신율이었기 때문에 라인이 늘어지지 않고 액션을 정확히 구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파동이랑 소리가 베스들한테 과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어떻게 보면 얘가 커버 속을 효과적으로 공략을 할 수 있는 루어긴 하지만 크롤러 웨이트랑은 좀 성격이 상반되는 하이어 필의 루어거든요. 지금 상류에서 몇 마리 베스를 만나보고 지금 이동을 해서 지금 하류 쪽으로 왔는데요. 제 생각은 치어를 모는 베스들도 있을 것이고 먹이 활동을 하는 베스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무래도 후자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하는 베스들이 좀 더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루어에 관심을 많이 보이고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고요. 약간 NZ에 쫓아 올라왔던 베스들도 있었으니까 이번에 좀 자명을 시켜서 폴링어 슬러로 공략을 해볼게요. 오, 와, 뽀뽀하고 돌아갔어요. 마름 때문에 건드리고 들어갔어. 확실히 체이스는 많이 되네요. 충분히 때릴 만한 행동이었는데 애들이 따라오는 게. 근데 이럴 때는 크게 위협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루어들이 좋아요. 슬라이드 스이머 250이나 이런 콜링어 슬러는 그냥 감는 것밖에 못 하잖아요. 어떤 다른 위협적인 액션을 취하지를 못하잖아요. 아마 크게 보세요. 일정 영역을 안 벗어나잖아요. 얘는 자기 영역을 지키는 베스. 영역에 침범하는 다른 좀 위협적인 크기의 물고기가 좀 더 위협이 되겠죠. 베스 입장에선. 치어네요. 치어다. 부글부글거리는 거 보이시죠? 치어 지키는 베스예요. 그래, 알짜리일 리가 없지. 치어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프터 스폰의 이제 치어를 몰고 다니는 베스. 지금 이 녀석이 베스 한 마리가 일정 영역을 안 벗어나면서 계속 머무르면서 경계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치어를 지키는 베스였어요. 지금도 루어 바로 밑에 있어요. 치어네요. 치어를 위협적으로 이제 공격하는 모션을 취해서 이제 베스의 이제 공격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얼마 만에 반응을 해줄지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뭐 175mm 사이즈면은 충분히 베스 입장에서는 내 새끼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치어들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이동을 할 텐데. 저기 있네요.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그러니까 치어들이 표층 근처에 있고 베스가 밑에서 애들을 보면서 지키는 거죠. 치어죠. 보글보글 뛰는 거. 웨이크베이트로 한번 해볼게요. 스파이럴 미노우 형태의 웨이크베이트죠. 얘로 치어들을 포식하는 걸 표현해서 베스를 자극할 거예요. 더
낚시호가 아마 이쯤에 있을 거예요. 오늘 계곡형 소류지에서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애프터 스폰 시어를 지키는 베스들도 있었고, 그리고 먹이 활동을 왕성히 하는 베스들도 있었어요. 제가 이제 남아주 크로울러를 이용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베스들을 몇 마리 만나볼 수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포닝이 다 끝난 걸로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또 하류 쪽으로 와보니까 작은 치어들을 지키고 있는 베스도 한두 마리 정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루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치어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볼 수가 있었고요. 뭐 낚아내지는 못했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나름대로 뭐 재미있었던 낚시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이 시기에 낚시를 오게 된다면 이런 점들을 참고를 하셔서 다양한 낚시를 진행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또 재미있는 초여름 시즌이 오기 전에 낚시하기도 뭐 그렇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아요. 이런 시기에 또 재밌는 낚시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